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 영아 유기 사건 속보입니다. 오늘 구속된 영아의 사실혼 관계 부부는 당초 영아가 숨져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만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이들은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살해를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숨져 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색 과정에서 C군의 옷가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계속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거주지 인근 고현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 출산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현천이 바다와 맞닿아 시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기 장소를 좁혀 집중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입양을 보냈다는 이들 부부의 둘째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네, 장마 전선이 주춤하고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부산 경남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봐도 피서객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에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파라솔이 빼곡히 꽂힌 드넓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푸른 바다로 몸을 던지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가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일찌감치 부산을 찾은 피서객들은 바다에서 인생샷을 남깁니다. 너무 좋아요. 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온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 되게 더워서 막 선풍기로 하고서 왔었는데 바다 근처로 오니까 바람이 엄청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은 모래장난을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을 저희도 한 4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파도 타기 하고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모래놀이도 하고 해수욕장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부산과 경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개장 이틀째를 맞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어제 해운대는 5만 6천 명, 통정해수욕장에는 2만 6천 명이 찾았습니다. 해운대구에만 8만 2천 명의 피서객이 몰린 건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개장 첫날 8만 명에 비해 더 늘었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찌는 날씨였지만 20년 만에 부산을 찾았다는 외국인도 부산의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I went to Busan very briefly 20 years ago, but this is my first time to Hyundai Beach. We were out and about in other areas yesterday, and it was a little bit humid, but once we got to the beach, it's nice and refreshing.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피서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장소와 횟수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향후 이제 오염수 방류 이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사 정점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에 대해서 매주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한편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이번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년동을 육성하겠다며 정부는 스마트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마트팜 입지에 적합한 대도시 근교는 기존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적지로 꼽는 곳은 대도시 근교 개발 제한 구역 녹지입니다. 도시 생활도 누리면서 소비 시장이 가깝고 땅값이나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 규제가 걸림돌입니다. 스마트팜 운용의 필수 조건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불법입니다.
흔히 리프트라 불리는 고소작업차와 파레트 운반 장비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레일이 없고 만약에 흙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법 제도가 진화하는 농업 현실에 못 따라가는 상황.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정부의 법규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시설 면적의 일정 비율에 한해서만 타설을 허용하고 하우스 철거 시엔 원상복구를 강제하도록 법규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의 농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개발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팜 육성을 내세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습니다. 농림부의 한 담당자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을 왜 설치하려 하느냐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규제 혁신을 위한 대국민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인 농림부를 바라보는 청년농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비어있던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김해시갑의 추가 공모 결과가 극과 극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재 의원의 지역구는 제외해 부산 경남에서는 경남 김해시 갑과 부산 북강서갑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곳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김해시 갑은 4명이 추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직 의원과 실세 의원의 보좌관 출신 등 상당한 이력의 후보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응모자까지 합치면 모두 8명에 이릅니다. 반면 북강서갑은 추가 도전자가 없어 기존 응모한 4명이 전부입니다. 두 곳 모두 낙동강 벨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불확실성입니다. 북강서갑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복귀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낙점설까지 돌아 공모 기피 지역으로 꼽힙니다. 기존에 응모했던 한 인사는 이제 당이 희망 고문을 중단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모호한 입장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통영 고성과 창원 진해구 두 곳의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올 가을쯤 공모가 전망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의 야간 인기 지역인 밀락 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첫날 단속반과 큰 충돌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 수영구가 단속 첫날인 어젯밤 용역 직원 24명과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해 공원 내부 주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공원 내 방문객 발길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야간 소음이 줄었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회센터 등 인근 상인들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대 사서 교사가 보행 신호가 꺼진 스쿨존에서 사고로 당해 중태에 빠졌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동료 교사 등이 스쿨존 안전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와 교육청, 경찰에 스쿨존 안전을 위해 보행자 신호등을 켜고 과속 방지턱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사서 교사인 20대 A씨는 지난달 19일 퇴근길에 학교 앞 스쿨존에서 트럭에 치여 10여일째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7,700톤급 러시아 선적 냉동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고 이 불로 승선원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 학생비상대책위와 총동창회가 부산교대와 부산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는 학습 방법 등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글로컬 대학 사업을 계기로 교대와 일반 대학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종합교원 양성 등을 명목으로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을 공동 신청했습니다. 추가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해는 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내일까지 체감기온이 33도선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일 최고 체감기온은 35도선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로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경남을 중심으로만 오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제주와 호남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선을 웃돌겠는데요. 낮 최고 진주는 31도, 함양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창원도 낮 최고 30도, 밀양은 33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2보다 더 높겠습니다. 부산도 낮 최고 28도, 양산은 3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해안은 만조 일대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도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